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한국 남성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외모? 아니면 경제력?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여성들이 찾아 헤매는 진짜 남자다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24세 여성 바이올레타 오레시코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한 남성 때문에 벌어진 일은 우크라이나 본국은 물론 전 유럽을 뒤흔들었고 심지어 러시아 매체들까지 주목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남성의 어떤 모습이 이 젊은 과부를 그토록 감동시켰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 남성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이올레타 오레시코입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 출신이고 올해 24살입니다. 저는 의사 집안에서 자란 꽤 괜찮은 환경의 여자였어요. 의대를 다니면서 간호사로 일하기도 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습니다. 2021년에 저는 대학 선배였던 알렉산드르와 결혼했어요. 그는 우크라이나군 장교로 복무하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유럽 여자들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서구 남성이었죠. 우리는 르비우의 예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곧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동부 전선으로 파견되었고 저는 매일 그의 안전을 기도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24살의 과부가 된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르비우마저 안전하지 않게 되었어요. 매일 공습 경보가 울렸고 전기와 난방도 끊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EU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K-pop 정도만 알고 있었고 아시아 남성들에 대해서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작고 내성적일 거지라는 서구 여성들의 일반적인 선입견 말이에요. 2022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한 임시 거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첫 번째 한국인을 보고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고태윤이라는 38살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다부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자원봉사로 나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남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레타 씨. 멀고 힘든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시는 고태윤 씨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제 무거운 짐을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고태윤 씨는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르비우는 지금 어떤가요? 제가 아는 우크라이나 친구가 그쪽 출신인데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남성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유럽 남자들도 우크라이나 지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고태윤 씨가 저를 데려다 준 곳이었어요. 강남의 깔끔한 원룸이었는데 냉장고에는 우크라이나 음식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고태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고향 음식이 그리울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 남자들은 대개 그냥 적응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태윤 씨가 아침 식사를 사들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크라이나식 수프인 보르시와 비슷한 한국 요리를 찾아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음식을 정확히 만들 수는 없지만 비슷한 맛이라도 느끼실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고태윤 씨의 이런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일상이었어요. 고태윤 씨는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팀장으로 일하시는 바쁜 사람이었는데도 매일 아침 저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날의 날씨, 추천 장소,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적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고태윤 씨가 퇴근 후에 약국에서 약을 사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약만 사온 게 아니라 약사와 상담해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으로 골라오신 거였어요. 외국인은 체질이 다를 수 있어서 부작용이 없는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건 따뜻한 생강차예요. 감기에 좋다고 하니까 드셔보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남자다움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힘자랑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챙기는 세심함과 책임감이 진정한 남자다움이라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고태윤 씨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놀라운 면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고태윤 씨가 저를 한국 문화 체험에 데려가 주셨어요. 경복궁을 구경하고 전통차를 마시는 코스였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다른 한국 남성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궁에서 만난 문화해설사 박준혁 씨는 40살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우크라이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몽골 침입, 폴란드 지배, 소련 시절을 거치면서도 고유 문화를 지켜낸 강인한 민족이죠. 우리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박준혁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 남성이 우크라이나 역사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니, 심지어 존경하는 마음까지 표현해 주시다니요. 차를 마시러 간 전통찻집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찻집 사장인 김도연 씨가 저를 보자마자 우크라이나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불이 되니 좋은 하루.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김도연 씨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우크라이나어를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가게에 우크라이나 분들이 종종 오세요. 고향 언어로 인사라도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한국 남성들의 배려심과 노력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고태윤 씨나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먼저 다가와서 도와줬고, 마트에서 만난 아저씨들은 무거운 물건을 자연스럽게 들어줬어요. 그것도 과하지 않게 정말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한 번은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는데 지나가던 회사원 장민수 씨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것도 자신의 중요한 회의를 미루면서까지 말이에요. 회의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다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죠. 장민수 씨의 이런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저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어 선생님이 또 다른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성훈이라는 30살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말마다 자원봉사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이성훈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한국 남성들의 사고방식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표현이 서툴러서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연인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 남성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남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수업 중에 만난 다른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성훈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어머니께 전화를 받으시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시고요. 네. 이따가 들어가서 안마 해드릴게요. 30살 남자가 어머니께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유럽 남자들은 20살만 넘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오히려 부모를 더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3달이 되어갈 무렵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태윤 씨가 저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 가족 문화가 궁금해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윤 씨의 부모님은 60대 후반의 연세셨는데 저를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아버지인 고영철 어르신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 아들이 바이올레타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전쟁 때문에 고생하는 젊은 친구를 도와준다면서 매일 걱정하더라고요. 고영철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니 고태윤 씨가 저를 도와주는 것을, 부모님께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말이에요. 어머니인 김미경 여사님은 제게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에 대해 물어보시더니 직접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예쁜 아가씨가 우리나라 옷을 입으니까 더 아름답네요. 우크라이나 전통 옷도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김미경 여사님의 이런 관심과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고영철 어르신이 해주신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도 6.25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미군들이 도와줬는데 그중에 정말 친절한 군의관이 있었거든요.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영철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남성들의 선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과거에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거였어요. 그날 밤 고태윤 씨와 단둘이 산책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고태윤 씨,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제 말에 고태윤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바이올레타 씨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뻐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고태윤 씨를 비롯한 한국 남성들에게서 느낀 특별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어요.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와 책임감이었습니다. 4달째가 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는데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또 다른 한국 남성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서진우라는 40대 초반의 부장님이었어요. 첫인상은 약간 엄격해 보였는데 면접이 시작되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바이올레타 씨,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서진우 부장님은 제 이력보다도 제 안부를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분들을 위한 특별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면접 결과 저는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출근 날이었어요. 서진우 부장님이 직접 저를 사무실 곳곳에 소개해 주시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이올레타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 있는 동료로 소개해 주시는 서진우 부장님의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후 만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성 동료들은 저를 어색해하거나 특별 취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특히 바로 옆자리의 한정민 대리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바이올레타 씨, 점심시간에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요. 한국 음식 중에 입에 맞는 걸 찾아드릴게요. 한정민 대리의 이런 배려 덕분에 저는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5달째, 저는 한국 남성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만난 기획팀의 최원석 과장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평소에는 진지해 보였는데 술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바이올레타 씨, 한국 남자들이 너무 진부하지 않나요? 가끔 지루하시죠? 최원석 과장님의 농담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매력적이에요. 유럽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러자 최원석 과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유럽 남자들은 대개 자신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죠. 제 말을 들은 다른 남자 동료들이 모두 뿌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밤 고태윤 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의 변화를 털어놓았어요. 고태윤 씨, 저 요즘 이상해요.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져요.
고태윤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한국에 계속 계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그리고 한국 남성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말이에요. 6달째 저와 고태윤 씨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태윤 씨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카페였는데 거기서 고태윤 씨가 저에게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바이올레타,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태윤 씨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고태윤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마움이었는데 이제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고태윤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바이올레타,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당신을 압박하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당신이 편한 속도로 가면 돼요. 고태윤 씨의 이런 배려심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후 고태윤 씨는 저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음식이 그리워할 때면 함께 만들어보자고 하셨고, 제가 고향 생각에 울 때면 조용히 옆에서 위로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고태윤 씨가 우크라이나어를 배우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당신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태윤 씨의 이런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있다니. 몇 주 후 고태윤 씨가 서툰 우크라이나어로 야, 테베코아유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거든요. 7달째 저는 한국 남성들의 가장 놀라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윤 씨의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 동기들이었는데 모두 30대 후반의 성숙한 남성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유현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바이올레타 씨, 우크라이나 의료진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전쟁 중에도 환자들을 끝까지 돌봐주신다면서요? 유현민 선생님은 우크라이나 의료진들의 희생정신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병원의 의료용품을 후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료인으로서 우크라이나 동료들을 돕고 싶거든요. 또 다른 친구인 건축가 남궁철 씨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건축 설계를 무료로 해주고 계셨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건설해야 할 텐데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IT 회사를 운영하는 황지훈 씨는 우크라이나 IT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우크라이나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분들의 기술력을 한국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고태윤 씨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남성들의 선함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화라는 것을 말이에요. 8달째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태윤 씨가 저를 그의 고향인 전주로 데려가신 거예요.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전주에서 만난 고태윤 씨의 가족들은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할아버지인 고순택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세요. 고순택 할아버지는 90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이올레타야,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단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지. 특히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남성들의 애국심과 의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고태윤 씨와 전주 한옥마을을 거닐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고태윤 씨, 저 이제 확신해요.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요. 고태윤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바이올레타, 저도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아요. 당신이 진짜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9달째 저는 한국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KBS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제의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한국 남성들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 남성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을 만나면서 진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국 남성들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제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이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의 한국 남성들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부산의 선장 김태성 씨는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바이올레타 씨 덕분에 우리 한국 남자들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대구의 교사 이문수 씨는 자신의 반 아이들이 쓴 편지들을 보내주셨어요. 바이올레타 언니, 우리 아빠도 한국 남자예요.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제가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10달째 저와 고태윤 씨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태윤 씨는 저를 위해 우크라이나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제대로 배우려고 우크라이나 요리 전문가에게 개인 레슨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어느 날 고태윤 씨가 직접 만든 바레니키 우크라이나 만두를 대접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당신의 고향 맛을 제대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고태윤 씨의 이런 정성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데 고태윤 씨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심이 깊으셨거든요. 제가 가끔 남편 알렉산드르 생각에 우울해할 때도 고태윤 씨는 절대 질투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바이올레타, 알렉산드르는 당신이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저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는 고태윤 씨를 보며 저는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있었어요. 11개월째 저는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태윤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던 중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남성들로 이루어진 작은 오케스트라가 나타나서 우크라이나 민요를 연주해 주셨어요. 바이올레타, 당신의 나라 음악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고태윤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셨어요. 바이올레타 오레시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셨는데 그 중에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정길수 할아버지, 박수연 선생님, 강민철 사장님. 모두가 저희의 사랑을 축복해 주셨어요. 1년째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고태윤 씨와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 남성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바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고태윤 씨는 결혼 전에 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바이올레타, 저는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도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니까 부모님도 잘 모셔야 해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고태윤 씨의 이런 솔직함에 저는 오히려 더 감동받았어요. 한국 남성들의 효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었어요. 고태윤 씨가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입고 저는 한복과 우크라이나 전통 드레스를 번갈아 입었어요. 결혼식에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고순택 할아버지의 축사였어요. 바이올레타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딸이지. 태윤아, 이 아이를 평생 소중히 여겨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 후 저는 고태윤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 한국 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남성들의 선함을 경험했어요. 재단에 후원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국 남성들이었거든요. 서울의 기업가 조명환 회장님은 큰 금액을 후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친구 나라예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부산의 수산업 사업가 문성호 사장님은
우크라이나에 한국 수산물을 무료로 보내주셨어요.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마음에 계속 감동받았어요. 1년 반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과부였지만 한국에서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두 나라를 잇는 문화 교류자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 남성들에게서 배운 것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첫째, 진정한 남자다움은 힘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셋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야말로 남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것이에요. 넷째, 진정성 있는 관심과 노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한국 남성들에게서 배웠어요. 2년째,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크라이나 한국 친선 대사로 임명된 거예요. 두 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었어요. 임명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국에서 더 큰 사랑을 찾았어요. 특히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 후 저는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한국과 한국 남성들의 매력을 알리는 강연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 남성들이 서구 남성들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서구 남성들은 대개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해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과 책임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런 반응을 받았어요. 정말요? 그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한국에 가면 그런 남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강연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연을 들은 유럽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의 만남을 원한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 결과 저는 한국-유럽 국제결혼 중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단순한 중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년 반째 저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고태윤 씨와의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고태윤 씨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이올레타, 우리 아이는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잇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예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물려받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임신 기간 동안 고태윤 씨는 저를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매일 아침 태교 음악을 틀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래동화를 공부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고향 이야기도 알아야 하니까요. 고태윤 씨의 이런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한국 남성들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출산 당일 고태윤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자답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바이올레타,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우리 아이는 건강한 딸이었어요. 이름은 한나 코아냐로 지었어요. 한나는 한국 이름이고 코아냐는 우크라이나어로 사랑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3년째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한나는 벌써 돌이 지났는데 고태윤 씨는 정말 완벽한 아빠예요. 매일 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서 놀아주세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고태윤 씨가 한나에게 우크라이나어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야, 이건 아빠를 뜻하는 우크라이나 말이야. 타토, 타토. 고태윤 씨의 서툰 우크라이나어 발음을 들으며 저는 매번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고태윤 씨의 부모님도 한나를 정말 사랑해주세요. 특히 할아버지인 고영철 어르신은 한나를 보시면 정말 행복해하세요. 우리 한나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다리 역할을 할 특별한 아이야. 어르신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한국에서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고태윤 씨를 비롯해서 제가 한국에서 만난 모든 남성들은 진정한 신사였어요. 힘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호하려 하는 진짜 남자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 바이올레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바이올레타는 상처받은 과부였지만
한국의 바이올레타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예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 남성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들,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매력 말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레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크라이나 젊은 과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우리 한국 남성들의 진정한 남자다움과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외모나 돈이 아닌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한국 남성들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요? 이런 자랑스러운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한국 남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허리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크로스 메디컬 허리보호대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